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 너무 시달렸다고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고 뭐 저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또 화가 나려고 할 정도인데요. 제가 어차피 제가 오늘 저기 얘기를 하기로 온 이상은요. 저기 아마 철저하게 제가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이런 짓들을 못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제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 탈출하고 왔습니다. 자유 그래요. 편하게 대한민국으로.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 아들 한지훈 닉으로 사용한 엄마 한지훈 엄마입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무척 무거워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우리의 손정민 군의 사건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느냐 마느냐 하는 절실한 시점에서 제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왜 허구한 날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각자들 반성하시고 느끼시라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더 많겠죠. 도대체 찐정민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모방송이라고 할까요? 저는 어떤 남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편한 대로 뭐 실명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실명은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합법적으로 하세요. 남자가 합법적으로. 네네 네. 어떤 남자가 별더러 찐정민이 아니라 하는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 10월 15일경에 어떤 남자의 방에서 정민군의 사건에 의심받는 할머니가 제 친구의 어머니였기에 그때 마침 화면에 비춰진 제 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용기를 내어 댓글을 썼었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어떤 남자의 방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아굴라님은 안 오셨나요? 제가 이 어머니 얘기를 했을 때 아굴라님하고 처음에 댓글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편하게 하세요. 했는지, 예. 네, 편하게 차분하게 하세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연살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 연사하기로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미뤄지고 세비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제가 작곡한 별시도 연주했었습니다. 정민이의 추모 공간도 제 나름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얘기를 풀어놓으려면 끝도 한도 없기에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부분도 손정민 군과 연결이 되었다 보는데 제가 고속터미널에 정민이 광고가 들어와 호수띠 입과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붙이고 있을 때 토토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제 사진을 올리며 라방을 했었어요. 별더러 미친년, 정신병자, 조 땡땡 어쩌면서 욕을 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120명 정도 있는 곳에서 제 욕을 집단으로 했다. 심지어 토토님을 제가 폭행을 했다. 어이없는 말들에 화가 무척 났습니다. 어떤 남자와 고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통화를 하던 중 전 이미
제 변호사가 있다 했더니 이상하리만큼 제 변호사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원성을 높이면서 제 얘기를 듣더니 제 변호사가 글러먹었다고 은혼야다 했죠. 우리 변호사가 잘못이었나? 이런 저기 의심을 하면서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재판 서류를 보자 했었지요. 왜냐하면 이미 전 토토님 아니 보트카페에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021년 12월 13일 이미 이 어떤 남자에게 저는 현금 500만 원이 손에 건너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를 할 건데 어떤 남자의 고소로 돈이 필요한데 후원금인가 받으면 돌려준다면서 저 그때 어떤 남자의 닉네임밖에 몰랐었지만 흔쾌히 빌려주었어요. 어떤 남자는 그것이 절대 중요가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대여금이라고 그래서 전 그냥 막연히 빌려준 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돈을 건네준 후 넌지시 차용증을 써달라 했더니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 법을 안다는 사람이 본인은 차용증을 안 써주겠다고 하니 이건 도대체 뭐지? 저 운전대에 있고 제가 돈을 제 차에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면서 이제 됐죠. 그때 이것도 뭐야 하고 일단 집으로 왔죠. 며칠 후 한 2, 3일 후인가 제가 날짜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한 군데로 놓쳤나 봐요. 며칠 후 한 2, 3일 후인가 이 어떤 남자가 또 전화를 하면서 고소가 다시 들어왔다며 3만 원을 빌려달라 했어. 결국 500만 원이 또 어떤 남자의 품으로 가게 되었죠. 후원금이 누가 얼마나 했는지 내역서를 제게 보내주면서 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정확하게는 속에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제 동생이 옆에 앉아 있다가 돈은 왜 빌려줘? 괜찮아 동생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동생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1,000만 원이 건네진 터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 어떤 남자가 왜 나한테 돈 이야기를 했나 생각했지만 이미 제 돈은 어떤 남자의 털린 터라 그때부터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판 중에는 형사건 하나와 포터건 하나 두 건이 어떤 남자의 소나기에서 놀기 시작했죠. 싸게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해는 형사건은 법무사가 해도 되는데 어떤 남자가 해주겠다. 본인이 고소장 2장을 써주겠다. 1월 23일에 돈을 받아갔죠. 일주 지나면 딴소리. 또 한 주 또 한 주 만났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죠. 제 머릿속엔 이건 아니구나 했지만 이미 때는 지나 기차는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면서 누구를 왜 만나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 심지어는 제가 댓글 쓴 부분도 전화를 해서 쌩 난리를 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냥 저만 믿으면 돼요. 제 말만 따르세요. 미쳐요. 댓글 중에 한 군데만 빼라고. 아니 제가 미쳤습니까?
나이도 한참 아래인 주제에 심지어 저에게 거금을 갚지도 않고 변호사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화딱지도 나고 속상해서 울면서 댓글도 지웠죠. 화가 나지만 제 돈을 받아야 했기에 포악질을 여러 번 해도 대통제를 하는 걸 포악질을 여러 번 해도 참으면서 드는 생각이 돈 때문에 대통제를 하는 걸 느꼈지만은 이 어떤 남자가 본인 생각만 하면 새벽에도 전화를 하고 오늘 나방에 참여하라. 일부러 안 들어가면 또 닭달같이 전화가 와요. 나방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삐찐이를 아무리 언급을 해도 따로 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땡땡땡땡이라는 썸네일이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떠서 그 라방인가 들어가 보니 제 예상이 적중함을 느꼈죠. 그 라방에 들어가니 지웅맘님 잘 들어오셨다는데 그냥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며 어떤 남자 눈치를 보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지막엔 화를 낸 척하고 빠져나오면서 야 큰났다 사기당했다 생각했죠. 드디어 2월 21일 인권상 받는 날 몸도 아팠지만 결심을 했죠. 국회인가 나발인가 절대로 안 간다 생각하는 나 했는데요. 아니나 달라 3원 1소로 국회에 와 달라는 요청이 메시지 톡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속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했죠. 잠깐만요.